2부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저도 이렇게 어색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핑크빛에 저희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네, 블링블링해요. 이게 홈게임이냐 어웨이 게임이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네. 2부는 제가 아까 그 신혼여행 이야기를 청해 듣기로 했는데요.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포틀랜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아, 가고 싶다. 네. 아니, 포틀랜드는 로컬에 있어서는 성지로 거의 치부되고 있어서요. 뭐 압축 성장을 통해서 그 도시의 녹색 생태계를 이루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창업이 활성화되고 장려되고 뭐 이런 미담들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는 로컬 씬에 계시는 많은 분들이 포틀랜드를 여행을 가고 싶어하고 또 포틀랜드를 꿈꾸는 경우가 많죠. 약간 원더랜드 분위기예요. 네, 맞아요. 신혼여행하면 좀 편히 쉴 수 있는 데를 대부분 생각을 하시는데 왜 로컬을 탐방을 하러 가시게 됐는지 그 계기가 도대체 뭐였는지도 좀 궁금해요. 계약서 때문에? 저희가 어딜 가든 저는 좀 로컬을 좀 찾아다니는 편이었거든요. 예전에 배낭여행을 가도 그렇고 관광지보다는 그 지역 사람들이 소비를 하고 이런 거에 대한 항상 좀 그런 걸 관찰하고 같이 경험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어쨌든 신혼여행도 우리가 좀 로컬에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서 이제 아무래도 가장 원더랜드 같은 포틀랜드를 가장 먼저 가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이제 양아님도 그 포틀랜드에 대한 이제 호기심도 같이 있었고 또 아무래도 그 술에 대한 관심이 많으니까 특히 이제 꿀술을 당시에는 좀 제조를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있으셔가지고 네네. 이제 그 저희가 정말 맛있게 먹었던 그 꿀술 이제 미더리를 직접 탐방하자는 큰 계획 2개를 먼저 세우고 이제 세부 계획을 좀 짜봤죠. 소맥을 환상의 비율로 조합하면 나오는 그 꿀술은 아니겠죠? 그 꿀술보다 더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술알못이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소주가 90%, 맥주가 10% 정도 들어가서 아, 황금빛. 예, 색깔이 꿀물하고 비슷하고 향과 맛도 꿀물하고 조금 이렇게 술집에서 대하게 되면은 꿀물인 것처럼 착각이 되는 게 있어요. 편집장님이 말씀하신 건 꿀 주고 네. 양화랑 쪽에서 말씀하신 건 그걸로 맥주 잔으로 한 3잔 정도 마시면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알아볼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상태가 됩니다. 네. 안부를 물을 수 있겠군요. 네. 꿀을 넣은 발효주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도쿄에 맥주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거기를 갔더니 그 한 부스가 미드라고 하는 꿀술을 만드는 곳이었거든요. 꿀술의 이름이 미드군요. 미드, 네. 근데 이제 그 꿀술을 만드는 곳이 미더리고 아무튼 그 미더리를 너무 다시 한번 가고 싶어서 근데 일본에서 맛봤던 게 너무 맛있었긴 했는데 그래도 그때 기억이 다시 이 맛이 그대로일까? 약간 그 호기심도 있고 이래가지고 나는 여기를 꼭 가야겠어. 너는 포틀랜드를 가야겠니? 이렇게 난 여기만 가면 돼. 이렇게 해가지고 가게 됐죠. 미국을. 그 미더리가 포틀랜드에 있는 건가요? 아 포틀랜드 있지 않아요. 거기는 피닉스라는 곳에 있어서 진짜 오로지 그 미더리를 위해서만 그쪽 지역을 갔었어요. 사막 지역인데. 가는 김에 그 사이사이는 브루어리랑 다른 이제 로컬 좀 스토어도 가보자 해서 이제 결국 로컬 비즈니스 트립이 됐습니다. 아, 그러면 점을 2개 찍으시고 나머지를 채우신 네, 거네요. 네, 정확하죠. 그러면은 피닉스를 먼저 가셨다가 포틀랜드를 가신 건지? 제일 먼저 간 곳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네. 이제 들어가서 밑으로 내려왔어요. LA, 이제 그 밑으로 샌디에고, 그다음 이제 피닉스, 그다음에 시애틀, 포틀랜드 이렇게. 그러면 도시로 한 5, 6개 도시를 네네네. 돌아오신 거네요? 네, 그래서 대략 한 29일 동안 이렇게 다녔습니다. 한 달 동안? 네네. 그때가 언제쯤이신가요? 저희가 간 게 9월 말부터 10월 말까지. 네. 2019년 9월. 네, 작년 이제 9월 22일에. 기가 막힌 타이밍에 갔다 오셨습니다. 그리고 늦었으면 귀국 못 하실 뻔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니 딱. 네. 좀 뭐 겨울 휴가철 여기서 가야지 뭐 이렇게 하셨으면은 큰일 날 뻔했네요. 이야기가 늘어놓으면 엄청 많을 것 같은데요. 한 도시 간 이야기만 1시간씩 나올 것 같은데. 저희도 가장 아무래도 기억에 남는 곳은 포틀랜드가 아닌가 싶어요. 저는 포틀랜드 갔을 때 첫인상은 생각한 것보다 좀 다르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도로의 노숙자들. 생각보다 노숙자가 많이 보이는 거예요. 현지에 있는 친구 말로는 포틀랜드가 블럭이 작아서 도보하기 쉬운 걸로 유명한데 네. 그만큼 노숙자가 잘 보일 수 있다. 많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네, 블럭별도 작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그 밀도 자체가 더 높기 때문에 더 많아 보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이제 수 자체가 작은 편은 아닌 거죠. 그래서 도시가 압축 성장을 하다 보니 노숙도 압축이 되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는 거군요. 거기 저희가 실제로 그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왔는데 같이 오는 그 버스 안에도 히피처럼
이렇게 노숙하는 젊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네. 뭐 진짜 그냥 히피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떠도는 정말 다양한 스타일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그런 점이 좀 환상을 좀 깨는 부분 중에 하나였고 이제 돌아보면서 사진에서 사실 매거진이나 다른 이제 책을 보면서 저희도 사전 조사도 하고 했는데 이제 책에서 보던 그 풍경 그대로니까 사실 아 이게 왔구나 싶지만 정말 그 환상적인 그런 느낌은 사실 크게 받진 않았죠. 기대치만큼은 아니었던 네네네. 거네요. 포틀랜드 다녀오신 경험담 얘기하시는 분들 중에 가장 정직한 얘기를 해주시죠. 뭐 거짓이라기보단 이제 기대치가 많이 크셨던 것 같아요. 그래요? 맞아요.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실 거기도 어쨌든 사람이 사는 곳이고 살아가는 모습은 크게 다르진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그 포틀랜드를 좀 정말 좀 즐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길거리에 있는 가게들, 음식점들마다 저마다의 스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일부러 모든 숙박을 거의 에어비앤비를 했는데 이제 포틀랜드에서도 크게 두 곳을 이렇게 한 일주일씩 묵었었거든요. 2주간 포틀랜드에서 네. 지내신 네네네. 거예요? 가장 좀 시간 배분을 많이 해가지고 한 절반 가까이 계셨던 한 달의 거예요. 기간 중에서 반을 네네. 포틀랜드에서 보내신 거예요? 에어비앤비 이제 하시는 그분도 그렇고 동네 안에서 다 소비를 실제로 하시더라고요. 저희도 가장 궁금한 게 이제 그 지역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가 제일 궁금하니까 이제 어딜 갔으면 좋겠을까 이렇게 추천을 좀 받았는데 이제 그 중에 한 곳이 호주에서 원래 식당을 하시던 분이 남매인데 그 남매 한 분이 이제 와가지고 포틀랜드에서 또 동일한 브랜드로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또 포틀랜드 그 동네 안에서는 또 스팟이 돼서 이제 그 지역 분들도 이렇게 줄 서서 먹는 그런 브런치 샵이더라고요. 호주에서 온 브런치 샵을 네네. 포틀랜드에서 하시는 네네. 그런 점도 신기했고 워낙 많이 돌아다니다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지나갔는데 사람들이 줄을 너무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저기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가서 줄 서는 동안 미국은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맛을 다 보게끔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도 맛배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 맛이 난 궁금해. 그러면 이제 스푼을 따로 떠줘서 맛을 보고 저 맛도 궁금한데 하면 계속 맛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미국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또 오레곤 그 딸기를 이용한 또 아이스크림도 있었고 그 지역 특산 식자재를 이용해서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그 맛도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거 너무 맛있는데 뭐 다른 스토리가 있나 하고 이제 홈페이지를 찾아보니 이제 그 창업자가 자기 어머니가 평소에 이제 이런 아이스크림을 해주셨는데 너무 맛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같이 창업을 해서 이걸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제 병으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예. 이제 그 맛을 기억하면서 만든 게 본인의 아이스크림 가게라는 거예요. 와, 이게 웨브사이트에 다 써 있는 네, 거예요?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그걸 보고 정말 소소한 이야기지만 정말 좀 뭉클하네요. 네, 뭉클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 와디즈를 읽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저 역시 이제 전혀 거기에 대한 히스토리나 뭐 이렇게 인맥이 없는 사람이 이제 거기 가서 발견을 하고 그 스토리를 정말 뭉클한 그런 걸 느끼고 이렇게 전달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효과들이 그 지역 안에서 자연스럽게 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역 사람들도 이제 그렇게 소비를 하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저희가 4일 연속 거기서 계속 먹었었는데 네 번을 갔어요. 그 정도로 다시 가게끔 만드는 예. 그리고 그 가게 바로 옆에는 또 버거집이 있는데 거기 버거집 사장님은 지방에 들어간 콜레스테롤이나 그런 안 좋은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관심이 많으셔서 기존에 우리가 소비하는 버거의 형태 말고 정말 좀 친환경적이고 몸에 좋은 버거를 만들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자기는 버거를 한다. 이런 걸 또 웹사이트에 다 하고 실제로 매장을 방문했을 때도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세심한 좀 디테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메뉴판이라든지 고를 때 하나하나가 한국이나 다른 지역에서 좀 느끼지 못한 좀 디테일함? 사실 근데 이런 게 어떻게 보면은 그 매장에서 사람들한테 일일이 소개를 하고 또 안내를 하는 게 되게 수고스러운데 네네. 이제 이런 부분을 너무나 당연하게 좀 생각하는 부분에서 좀 다르긴 다르다. 이런 부분을 좀 느낀 것 같아요. 그 미국의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도 좀 특별했던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100% 다르다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요. 시애틀이나 다른 도시에서도 특유의 친절함이나 아니면 이제 그 본인만의 스토리를 이렇게 노출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도 다른 지역에서 매력적인 걸 느껴서 꼭 포틀랜드 사람이라서 정말 원더풀하고 뭐 사람들이 정말 카인드하고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정말 그렇게 차이가 큰가 싶은 생각도 약간 저희는 좀 들긴 했어요. 아니면은 로컬씬을 찾아다니시니까 그런 곳만 이렇게 다 가셨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그럴 가능성이 더 큰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런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 좀 네네네. 대체적으로 성향이 좀 이렇게 알게끔 설명을 해주고 싶어 하고 네네네. 좀 친절한 성향이 좀 더 짙어서 결론부터 생각해보면 로컬은 친절하고 신뢰가 있다 이런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저희가 내린 결론 중에 하나가 포틀랜드가 포틀랜드일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로컬에 신뢰가 있다. 로컬에서 사 먹으면 맛있고 건강하다. 이런 결론을 저희는 맞아요. 내렸거든요. 어느 식당을 가든 실패한 적이 없었고 오. 약간 여기는 이렇게 해서 좋고 저긴 저래서 좋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로컬을 소비하는 게 더 나한테 이익이라는 생각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사실 돈 차이가 그렇게 안 나면. 예. 저희가 그 포틀랜드에서 내린 결론은 진짜 로컬은 신뢰가 간다. 이 신뢰라는 게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서 생활하시는 분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낯선 사람이 좁은 공간, 엘리베이터나 뭐 기차 같은 데서 만나면 가족 소개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사진 보여주고. 근데 그게 뭐 가족애가 넘쳐서가 아니라 난 낯선 사람이지만 가족도 있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걸 보여줘야 서로 경계가 사라진다고 어느 정도는. 소질 않는군요. 네, 그쵸. 그러니까 난 가짜가 아니야. 난 이상한 수상한 사람이 아니면서 내 딸이야 막 보여주고 엄마야 보여주는 그런 문화가 알게 모르게 있다고 해요. 근데 아마도 로컬이 스토리를 갖고 있고 신뢰를 준다는 것도 그런 측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우리 엄마가 나랑 창업하려고 했는데. 그러네요. 특이하네요. 거기에는 두 분 같은 분이 많은가 봐요. 부모 자식 간에도 전략적 제휴관계로 창업을 하려고. 정말 햇빛인데. 그 외에 포틀랜드에서 또 인상적으로 보셨던 건 또 어떤 게 있으실까요? 술 쪽도 많이 파고 오시지 않았을까? 저 맥주 마시는 곳이 너무 많아서 사실 네. 진짜 다 방문하고 싶었지만 너무 브루어리 많거든요. 특히 되게 많다고 들었어요. 그 포틀랜드에. 예. 그래서 찾아다니진 않고 오히려 그냥 맥주 투어 한번 하고 그리고 또 맥주 뭐 자전거 타기 뭐 이런 것만 참여를 하고 포틀랜드에 딱히- 그런 프로그램이 있는 거예요. 네네네네. 그래서 맥주 투어 할 때 만났던 사람들이랑 맥주 마시고 거기서 좀 핫한 브루어리들 몇 군데 들러보고 막 이런 식으로 했었거든요. 맥주 투어는 그럼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요? 호스트가 있고 그냥 사람들 모아서 다 같이 이동하면서 여기 어. 브루어리 갔다가 저기 갔다가 뭐 이렇게 일종 펍크롤 문화가 펍크롤링, 거기도 네. 슐링이 있군요. 한번 투어 가면은 한뭐 대여섯 군데 정도 가게를 가는 거예요? 세 군데 정도, 네 군데였나요? 세 군데 정도 가고 그 호스트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리고 같이 모인 팀원이 이제 더 원하면 더 가고 좀 즉흥적인 분위기가 좀 예. 있는 것 같아요. 그 우리식으로 따지면 2차 가야지 이런 분위기가 그쵸, 생기면 더 가는 거군요. 저희도 그때 이제 정말 다양한 국가에서 왔는데 호주에서도 오고 예. 또 미국 다른 도시에서도 이제 오고 이렇게 다양한 좀 구성원이 있었는데 거의 한 4시간 넘게를 같이 이렇게 술만 마시면서 얘기를 하고 저희는 지쳐서 우리 너무 힘들어서 우리 이제 갈게 도망가듯이 나왔는데 그들은 또 이제 계속 어. 술 마시고 근데 막 많이 마시는 것도 아니고 되게 시간이 길었다. 네네네. 네네네. 예. 그 뭔가 한계의 시간을 두지 않고 계속 같이 즐기더라고요. 네, 저는 4시간 정도를 말씀하셔서 1인당 한 소주 6병 정도 분량을 마시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식으로 술 마시는 속도로 하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먹방의 나라 답네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게 약간의 그 근거가 있는 게요. 소주를 한 잔 마실 때 보통 이게 대화하면서 마시고 5분에 10분에 한 잔 정도씩 마시거든요. 그러면은 5분에 한 잔 꼴이면 1시간에 12잔을 마신다는 셈이기 때문에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1인당 1.5병 얘기한 게 소주 한 병이 한 7잔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10잔 정도, 요 정도 계산하면 한 병 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개발하시는 전통주 플랫폼에 가입할 때 이런 거 나오면 좋겠네요. 취향을 고려해서 주량까지 분당 뭐 섭취 속도 뭐 이런 거. 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제가 4시간이라고 해서 도대체 얼마나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이 왔는가였는데 그쪽은 이렇게 음주 문화를 즐기는 거지 술에 취하는 걸 즐기는 건 아니다. 네, 전혀 아니에요. 취하는 얘기가 나서 생각이 났는데 저희가 LA에서 그 비어 페스티벌을 갔었거든요. 마침 저희가 LA 갔던 날에 이제 미리 알아보니까 이제 그 페스티벌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미리 티켓을 끊어서 갔는데 그 좀 의외였던 거는 축제 시간이 6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저녁 6시요. 네. 축제도 맥주 퇴근을 하는 네. 시스템이군요. 거의 이제 실제 운영으로 따지면 한 6시간 안에 축제를 끝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한국에서 생각을 하면 6시 이후로 이제 시작인데 그렇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나. 야시장도 열어야 되고 네. 불꽃놀이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근데 이제 물어보니까 오히려 술을 마시고 피해를 일으키면 안 되니까 오히려 빨리 이렇게 그냥 딱 시간을 한정해줘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 시간에 너무 잘 노는 거예요, 사람들이. 확실히 이제 그런 건 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술을 먹어서 취하는 건 너의 자유인데 거기에 책임은 네가 져야 돼. 약간 이런 분위기가 좀 형성이 돼 있어서 그렇죠. 예, 그런 게 술 좀 먹고 실수하면 죽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정말 쏴버리니까. 네. 근데 조금 전에 뭐 자전거를 타면서 맥주를 마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건 또 뭔가요? 음주운전 아닌가요? 물 위에 자전거인데, 그러니까 오. 페달질을 하면서 네. 같이 맥주를 마시는 거거든요. 맥주는 본인이 원하는 걸 구매를 해가지고 올라가서 이제 마시는 건데, 사실 그것도 그냥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게 더 중점인 것 같아요. 예. 어떤 맥주를 마시느냐보다 거기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이제 얘기하고 막 이런 것들이 중심으로. 낯선 사람들끼리 네네.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 네. 역할을 해주는 맞아요. 그게 이제 바다 위에서 어떤 우리 신혼여행 왔어요 이러면 너무 축하해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여전히 계속 저는 받는 느낌이 최근에 로컬 얘기를 하면 할수록 약간 신뢰 네트워크 얘기 쪽으로 가는 것 같아요. 이 정도 취향을 즐길 수 있는 사람이라면 네네네. 약간 악한 사람은 아니겠죠. 맞아요, 네. 맞아요. 저희도 갔을 때 그때 캐나다에서 온 이제 친구들끼리 여행을 이렇게 왔더라고요. 한국으로 치면 이제 개모임처럼 이렇게 커플들끼리 왔는데 이제 그 무리 중에 한 명 혼자서 이제 외톨이로 온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여기 이제 강의를 떠다니는데 저 고기 중에 한 마리 낚아봐 이러면서 농담도 하고 저희도 이제 그 분위기를 같이 예. 이제 즐기는 이런 게 또 너무 재밌었는데 이제 사실 이렇게 페달을 열심히 안 해도 배는 이렇게 예. 잘 가니까 배 모양 자전거요. 네네. 네네. 예. 그래서 그 위에서 이제 그 강에서 그 포틀랜드 양옆을 이렇게 보면서 갈 수 있는 그게 좀 특이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걸 한강에 하기에는 한강이 좀 넓은 것 같고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적용해도 재밌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재밌었던 거는 돌아올 때 돛담배에 어디 소설에 나올 법한 1930년대 어떤 미국의 어떤 시골 느낌으로 오래된 모자를 쓰고 멀리서 이렇게 노를 저으면서 이렇게 한 명이 오는 거예요. 젊은 친구 한 명이. 그 캐나다에 있는 같은 친구들도 정말 신기한 풍경이잖아요. 이렇게 포틀랜드에서 갑자기 이제 어떻게 치면 도시에서 도시의 호수인데 돛담배를 끌고 한 명이 와서 배를 정박하는 모습을 보면 그래서 그 친구들도 약간 좀 재미있다는 듯이 정말 쟤는 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약간 이런 류의 어떤 친구 같다.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않나요? 맥주를 마시다 갑자기 민속촌을 만난 거예요. 입에는 딱 담배를 하나 딱 물고 약간 느낌이 말보루 같은 그런 느낌. 영화에 나오는 느낌이네요. 예. 그래서 정말 포틀랜드는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을 즐기는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 교통수단으로 배를 떼먹을 이용한 사람이거든요. 오토바이를 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정말 포틀랜드의 다양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특별하지 않다고 했지만 지금 특별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러게요. 평범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 일상이 되신 거 아니에요? 우리에겐 그 정도는 자극이 아니다. 워낙 거기는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 다양성이 그냥 평범하게 된 것 같아요. 부러웠던 그 에어비앤비 호스트가 한 명이 있었는데 시애틀에서도 2곳 정도를 에어비앤비를 묵었었는데 이제 한 곳은 너무 인테리어가 예쁜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조건 묵어야 돼 하고 이제 예약을 했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너무 예쁘고 그래서 보니까 이제 오래된 주택을 이제 사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제 한 거였는데 호스트분이 그 인테리어를 그 시공을 하시는 그런 직업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밤에 얘기할 기회가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 자기는 추운 겨울이 되면 좀 더운 나라로 여행을 떠난다고 하더라고요. 어차피 에어비앤비 숙박으로 이제 돌렸으니까 그거를 좀 장기 렌트를 주고 자기는 이제 차를 몰고 중부로 간다. 더운 도시로 가서 또 거기서 즐기고 다시 시애틀이 덜 추워지면 다시 와서 일을 또 하고 또 날씨가 좀 좋아지면 또 일이 들어오는 시즌이니까 그런 식으로 본인의 좀 삶을 또 즐기는 사람이 직접 만나니까 또 재밌더라고요. 그건 정말 동경하고 싶으면서 특이한 라이프 스타일이네요. 그러니까요. 어쩌면 집을 남한테 그냥 맡겨놓고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의 왕급인데 여름 궁전 뭐 이런 느낌인데요. 네. 이게 어느 정도 그 자기가 해온 업에 대한 어떤 자신감이 있어야 가능한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여행을 가서
정말 나는 이런 취향을 즐긴다는 본인의 어떤 삶의 만족감에 대한 의지, 이게 두 개가 있어야 좀 가능하지 않을까. 지금까지 해주신 얘기 좀 들으면서 좀 정리가 전 된 게 라이프 스타일 또는 로컬 아니면 취향의 끝은 의식하지 않게 되는 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나눈 이 대화는 의식하고 말하잖아요. 오, 포틀랜드 이건데 거기 계신 분들 얘기를 지금 쭉 펼쳐주신 게 그냥 일상이야, 난 아무렇지도 않아. 근데 관찰자 입장에서 오, 저럴 수가 라고 쳐다보는 그런 지점이 좀 있는 것 같네요. 아, 이래서 광주방송 김태관 PD님 예, 예. 그 로컬 크리에이터 다큐 찍으신 분이 포틀랜드를 가봤더니 우리에겐 넘사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이건 것 같아요. 그게 정말 당연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게 그렇게 되려면 얼마나 우리는 더 다양성과 다원성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일상의 비범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완전 역전된 상황인 것 같아요. 비범한데 일상이다. 그렇죠. 더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은요 오늘 뭐 저희가 서울에 못 올라갈 것 같아서요. 그렇죠. 저희도 여기 29일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향후에 이 내용을 뭐 별도의 컨텐츠로 펴내실 뭐 의향이 있으신지 그게 또 궁금해지네요. 여행을 하면서 경험한 내용 중에 좀 라이프 스타일적으로 좀 풀어내고 싶은 이야기가 좀 많더라고요. 도시마다 또 사람들이 이 시애틀이면 시애틀, 포틀랜드면 포틀랜드 이렇게 같은 미국 안이라도 너무 소비하는 형태가 달라서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라이프 스타일 내용이랑 엮어서 좀 책으로 좀 썼으면 좋겠다 해서 그런 계획을 좀 잡고 열심히 집필 중에 있습니다. 한동안 유행하던 타이틀 있잖아요. 로컬 크리에이터의 여행법. 막 이런 느낌으로. 예. 네, 기대가 됩니다. 뭐 저희 비로컬하고도 같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우리 출판 계약서 갖고 왔나요? 도장 가지고 오셨나요? 아, 저분들은 계약과 뭐 이런 거에 익숙하신 분들이라서 자, 사실 저희가 여기 부산에 오게 된 거는요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온 건데요. 네, 잠시 포틀랜드 이야기로 넘어갔다 왔습니다. 3부 넘어가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 잼스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눴으면 좋겠어요. 여기 엄청 좋아요. 넓고, 오, 엄청 커요. 자, 그럼 3부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